여당도 그동안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가 누님 동생 하면서 화기애애했어요.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연출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상호로서도 좀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박영선을 이제 치고 나오고 있는데 21분 도시공약, 그러니까 21분 컴팩트 도시를 만들겠다. 어디서든지 21분이면 다 서울 시내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데 그런 것은 민주당다운 공약도 아니고 좀 허구의 공약이다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이제 뭔가 좀 흥행을 만들자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박영선, 우상호가 한판 승부를 겨누기 위한 경쟁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 근데 뭐 21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누가 서울 시민이 관심이 있습니까? 21분이든 22분이든 30분이든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보고요. 지금 이게 마지막 우상호 승부수를 던진 게요. 마이너스가 된 게요. 우상호의 승부수는 뭐냐면 박원순 마케팅이에요. 박원순 마케팅을 해서 내가 승부수를 하나 해보자. 그래서 이게 뭐라 했냐면 박원순이가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다. 우리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다 동지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박원순 표라 좀 끌어보려고 우상호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여당은 당심이 50이고 민심이 50이잖아. 그러니까 조직표가 있으니까 박원순이 승부수를 던지잖아. 근데 민주당 당원들이 바보입니까? 좌파들이요. 표 계산은 우파보다 영악합니다. 좌파들이. 왜냐하면 이게 본선에 가면 이런 게 안 먹히거든요. 박원순 마케팅이. 그래서 차이가 더 벌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박원순 마케팅 했다가 역풍이 우리 역풍에 오히려 차이가 지금 지지율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은 거의 뭐 박영선으로 후보가 굳어지는 게 아닌가. 거의 그렇죠. 이런 데 그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우상호도 마지막 몸부림을 좀 쳐보는 것 같은데 아마 대세는 벌써 기울은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여권에서는 지금 돈 풀기, 돈 뿌리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동안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재난지원금 문제, 이낙연이는 하는 것보다 헛발질이지만 일단 선별적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대신 넓게 깊게 뿌린다 해가지고 지금 10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갖고 뿌려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3월 말에 선거 바로 앞두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4.15 총선 전에 돈 뿌려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봤는데 이번에도 돈 뿌려가지고 표를 얻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원래는 선별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동시에 하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남기가 뭐 좀 버티는 것처럼 해가지고 선별 먼저 하고 나중에 보편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게 아니냐 이런 데 평가가 있잖아.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방송에서 야 동시에 주면 포퓰리즘이고 하나 먼저 주고 나중에 주면 포퓰리즘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느냐. 조삼모사 이러면서 제가 이제 홍남기를 강력 비판해 버렸죠. 홍남기 별명이 홍백기. 남기가 아니고 백기. 백기 투항하니까 그다음에 용두삼이가 아니고 홍두삼이. 머리는 용으로 쫙 가다가 끝에 뱅꼬리로 끝나는 홍두삼이 아닙니까? 홍남기가 이게 8.8태입니다. 8번 싸우다가 8번 후퇴한 거예요. 8.8태. 그래서 이번에 뭐 쇼하는데 또 이게 그 10조 이상이 10조가 작은 돈입니까? 왜 항상 이 선거 앞두고 돈 풀게 하느냐 말이에요. 정말 이게 심각한 저는 관건 선거고요. 이게 매표 행위입니다. 옛날에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사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나라 돈으로. 이런 이제 저는 금권 선거, 관건 선거, 그다음에 아까 말한 조직 선거 이런 걸 이게 저희가 철저하게 막아야만 이걸 이게 시민들한테 잘 알리고 막아야만 저희가 이제 성산이 있는 거지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저번에 저희가 4.15 때 이거 당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계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10조 플러스 알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3천억입니다. 2차 때는 7조 8천억, 3차 때는 9조 3천억인 것 보면은 10조 플러스 알파라면 지난번 1차 때처럼 사실상 전 국민한테 뿌려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손실보상제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소상공이라든가 자영업자 이게 한 5, 600만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갖춰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여당에다가 아무래도 저 소금 먹은 사람이 물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이런 정치계 이런 우리가 그 명언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제 그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진정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밖에 몰라. 지금 이게 올해 출산율이 작년에 28만입니다. 정말 이게 저출산이 심각한데 이 28만인데 빚더미만 넘겨줄 겁니까? 그게 우리 아들이고 우리 손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야 코로나 지원할 때 공무원들 월급 10원도 안 깎이는데 왜 100만 원씩 다 주느냐. 대기업 임원들, 대기업 직원들, 공공기관 월급 10원도 안 깎고 피해본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다 퍼주느냐. 지금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 저는 지금 정권이요. 5년 단임 정권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게 많잖아요. 탈원전부터 그것도 이게 저는 재정 있잖아요. 건전성 악화되는 거. 이것도 이게 우리 백년대계를 망치는 이런 이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돈 풀기만 가지고도 좀 부족했던지 부산의 경우 지금 민주당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MB 정권 때 사찰 문건 사건입니다. 사찰 문건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MB 정권 때 18대 국회의원 전원이 그때 299명인가 됐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부 사찰을 했다. 그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 하고 지금 계속 국정원도 압박을 하면서 뭐 압박도 아니죠. 자기들끼리 짜고 하면서 이 사찰 문건을 지금 쟁점화 정치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겨냥하는 사람이 누구냐. 현재 부산에서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쪽 후보 아닙니까. 거기 뭐 이현주 전 의원도 뭐 바짝 추격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당시 박형준 지금 교수죠. 그때 MB 정부 때 정무수석하면서 바로 이 박형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사찰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걸로 이렇게 지금 꽤 맞추려고 그러니까. 작업을, 공작을 벌인다고 봐야겠죠. 사찰하면 이게 누굽니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아니 사찰 블랙리스트로 2년 6개월 실형받고 장관이 구속이 된 거. 이 정권이 그걸 체크리스트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사찰 DNA가 누구한테 있냐 말이야. 그걸 갖다가 지금 이게 뭐만 잘한 거는 전부 이게 자기들이 잘한 거고 뭐 잘한 것도 없지만 나쁜 거는 이게 전부 과거 정권이나 야당 탓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현 정권을 남탓 정권이라 하거든. 남탓.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아마 이제 부산시장에서 박형준 이걸 이제 몰아세워 가지고 사찰 어쩌고 저쩌고 몇십 년 전에 이야기 꺼내잖아요. 이거야말로 이제 마타도가 있잖아요. 흑색선전, 가짜뉴스 이런 걸로 이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가덕도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모양이죠. 부산 민심이. 가덕도는 이게 해저터널로 완전 막아버리죠. 해저터널 더 센 걸 지르니까 이게 해저터널을 친일파라 하다가 또 보니까 김대중 노무현이가 했거든요. 그래서 해저터널로 이미 가덕도는 이게 그걸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부 언론에서 또 여당을 띄우기 위해서 그런지 부산 민심이 뒤집어졌다, 뒤비졌다, 뭐 이렇게 했던데 나중에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니까 야권 후보의 지지율 합이 여권 후보 지지율 합보다 한 배가 넘더라고요. 그게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야권 후보는 쟁쟁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갈린 거고 그래서 조금 떨어진 거고 여권이야 뭐 김영춘 빼면 누구 있습니까? 네. 지금 유일한 변수는 이제 이현주하고 박민식, 박성훈 세 명이 단일해가지고 박형준하고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딱 남아있는 변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는 게임 끝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누구로 단일화되든 부산도 단일화만 되면은 부산은 뭐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는 뭐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건 긴장권을 요만큼만 늦춰도 이게 집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박빙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야 모두 재보선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내부적으로 합정 연행도 이렇게 벌어지고
또 경쟁도 좀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유권자 또 시청자 여러분도 좀 선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야권에서 이슈를 만들어내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그런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김정은 비대위 체제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더욱 각성하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